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검단에 오셨어요. 검단 분위기가 궁금해서 네. 제가 라디오 하나 마치고 얼른 검단으로 달려왔습니다. 오, 요즘 검단 분위기 검단 분위기 뭐 다른 곳들도 그렇겠지만 네. 조용합니다. 많이 조용해서 지금 오시는데 너무 반가웠고요. 바빴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문장박대 바빴으면은- 당할 뻔했어요. 이렇게도 못했죠. 가셔야 돼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이러셔야 되는데. 한가하다고 하는데 요즘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도 동탄 신도시 다녀왔고 잠실 리센츠 현장에 갔다 왔는데 분위기 비슷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매수자들은 관망세 지금 분위기에서 사야 될까? 대출 규제도 강한데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발 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뉴스 같은 거 보면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네. 실제로 매물 늘어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물 안 늘어나요? 네. 집주인들 마음은 이렇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제가 볼 때는 호가를 내린 급매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받을 돈 다 받는 이 정도면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그만인 매물들 맞아요. 그런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려면 이제 하락 매물 급매물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대출 때문에 지금 조금 주춤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려는 분들은 대출 네. 때문에 주춤한 거고요. 이제 팔려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급한 분들 있잖아요. 네. 급한 분들은 아마 작년 2023년에 많이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지금 매물 내놓는 분들은 한마디로 급하지 않은 분들. 맞아요.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한마디로 로얄동 로얄층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비로얄동인데도 이제 10억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네네. 팔리면 그만이고 안 팔리면 뭐 말고라는 마음으로 내놓기 때문에 매물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일부 하락 유튜브들 있잖아요. 네네. 하락을 주장하시는 유튜브들 보면 항상 주장하는 게 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매물이 늘어나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떨어뜨리면 이제 하락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데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금단도 많이 빠졌죠. 검단 많이 빠졌죠. 서울도 많이 빠졌고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빠진다는 얘기는 집을 팔려는 매도인과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간에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이라도 의견 일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집주인이 이긴다라고 하면 호가 올리는 걸 매수자들이 따라오잖아요. 7월처럼. 또 반대가 되면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집주인들이 내려줘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두 가지 경우가 좋잖아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래가 잘 되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지금 그리고 매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를 내놓으면은 뭐 정말 싼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호가의 이상을 매물 금액을 더 올려서 내놓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정말 대출 때문에 잠시 주춤한 거지 내년에 조금 대출이 완화되거나 하는 분위기라 그러면 다시 더 거래가 되지 않을까. 대출 은행들은 아마 내년 1월 1일 되면 대출 다시 풀어줄 것 같습니다. 홍 대표님이 분양권 관심 있대요. 분양권 관심 있으시구나. 제가 여기 김인만 소장님 라이브 우리 키기 전에 저희 동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어요. 워낙 전문가시기는 한데 아니에요. 또 검단 전문가는 또 제가 검단 그럼요. 제가 전문가니까 검단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네. 많이 물어봤습니다. 랜드마크 네. 막 아파트가 어디냐? 어디라고 했죠? 호우금 호우금. 여기 네, 이름도 네. 참 잘. 이름 너무 잘 짓는다고. 너무 재밌어요. 호우금. 그러니까요. 아마 우미가 넘버원이었던 거 맞아요. 맞죠? 우미가 넘버원. 역시 또 딱 맞추시더라고요. 호반이 넘버 2. 그렇죠. 금호가 넘버 3, 푸르지오가 넘버 4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상하고 딱 맞고 그냥 봐도 사실은 우리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역세권도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지하철이 뭐 강남이든 도심 지역들은 지하철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지하철 많은 곳들이 지하철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동탄이든 인천이든 교통망이 좀 불편한 지역들은 지하철역 하나 생기면 파급력이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이 검단이 정말 그 교통의 불모지? 정말 수혜받지 못했던, 선택받지 못했던 곳이에요. 검단이. 불모지까지. 정말 전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게 불만인 게 네. 아니 도시개발을 하면 기본적으로 지하철망부터 교통망부터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어야지 그쵸. 아파트부터 짓고 지하철을 늦게 만들어주는 건 저는 좀
이게 국가든 지자체든 약간 직무유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불만이 매우 크지만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생깁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틀려졌을 뿐이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교통망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 연장되는 1호선인가요? 인천 네, 지하철 1호선 외에도 GTX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네, GTX가 이제 101역, 102역, 103역 이제 명칭은 이제 정해져서 제가 배웠어요. 네. 101역이 알아요. 네. 102역이 신검단 중앙역, 맞습니다. 103역이 검단 호수 공원역. 네, 맞아요. 외우는데 힘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적어 놔가지고 약간 큰 링을 좀 하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 네.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네. GTX가 이제 101역에 들어올지 아라역에 들어올지 102역 신검단 중앙역에 들어올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어디에 들어와도 정말 검단 신도시에는 정말 큰 호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101역에 들어오든 102역에 들어오든 들어오기만 하면 사실 한 코스고 저처럼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는 걸어가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GTX D 노선이잖아요. 네. GTX D 노선은 강남으로 유일하게 직결되는 노선이거든요. 그렇구나. 어마어마합니다. GTX 빨리 D 들어왔으면 노선. 좋겠는데. 근데 언제 탈 수 있을지 이게 제 살아생전에는 타지 않았겠습니다. 다미님 이렇게 부동산 분위기가 주춤할 때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님 전세로 가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실수요자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실수요자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값이 좀 떨어졌을 때 사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아마 아실 겁니다, 대표님도. 집값 떨어졌을 때 살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못 사죠. 현실적으로 저는 사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가급적이면 내 집 마련하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다가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7년 정도 평균 보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유할 때보다 팔 때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서 7년 후 또는 10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가 우리가 사실은 좀 궁금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팔 때 잘 팔아야 되는데 선생님 2025년 내년에 집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니 지금 사서 내년에 팔 것도 아닌데 1년 내에 팔면 양도세만 70% 팔지도 못합니다. 그럼 내년에 궁금하다는 이유는 뚝 떨어졌을 때 내가 사고 싶다. 최적의 타이밍을 잡고 싶다는 얘기인데 막상 떨어지면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공포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절대 사지 못한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올라가네? 어버버버 하다가 또 타이밍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괜찮아요. 한 3주택 있는 분들은 급하게 추가로 주택수를 늘릴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저는 실수요자들은 필요할 때 사면 좋겠다. 사실 요즘 비트코인 우와, 날아가는 진짜 비트코인 뭐 금값도 약간 주춤하지만 네. 최근 1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저는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쳤어요. 왜냐면 작년 봄에 제 친구가 비트코인을 사라는 사라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실체를 잘 모르겠어. 그쵸. 도대체 그게 말도 안 뭐야? 되는,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잘 못하는 못하죠. 이유가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이 실물 맞아요. 자산이 아닌데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안 샀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10만 원을 사줬어요. 저한테. 오. 야, 공부 좀 해, 너. 해봐, 한번. 해봐. 흐름이라도 좀 봐. 네. 그래서 10만 원을 작년 4월에 사줬는데 그게 몇 달이 지나니까 4만 원까지 빠지더라고요. 오. 그때가 바닥이었죠. 네. 지금 오늘 오기 전에 제가 봤거든요. 25만 원. 25만 원. 그러면 그냥 10만 원 할 때 샀어도 2.5배가 올랐고요. 물론 4만 원 할 때 샀으면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떨어질 때 누가 삽니까? 무서워서 제가 4만 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한테 봐. 내가 너 말 듣고 샀으면 큰 돈 투자했으면 나 너 얼굴 안 봤다 너 너한테 맞아 죽었어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럼 언제 샀어야 된다? 4만 원 갈 때 절대 못 사고요. 그냥 사라 그럴 때 10만 원 할 때 샀으면 2.5배. 1년 만에 집값이 2.5배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골드도 올 초에 제 아시는 분이 이제 금을 네네.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10돈을 사고 싶대요. 그래서 카드 결제하니까 38만 원. 그냥 현금 주고 사면 34만 원. 그래서 제가 후배가 있어서 금은방 하는 후배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네. 이게 직업병이어서 야 전고점이 얼마였고 1년 전에 얼마였어. 1년 전에 28만 원이었대요. 카드 결제가. 네. 1년 만에 38만 원 오르니까 형 이게 단기 고점인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사자.
떨어지긴 개뿔 계속 50만 원 올라가죠. 넘었다가 맞아요. 최근에 살짝 떨어지긴 해도 그 가격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봄에 금 또 샀어야지. 사실은 필요했거든요. 그냥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샀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도 놓쳤죠. 골드도 놓쳤죠. 그런데 매덕 들어가는 전 재산인 부동산을 이렇게 쉽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못 사요. 내 전 재산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집 사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필요하고 자금력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된다면 사셔도 좋겠다. 리스크 관리라는 게 우리 작년에도 급매물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쵸. 2020 작년 이맘때? 2021년 그때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못 버티고 금매로 파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 대출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상담하다 보면 혼인신고 안 해요. 안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부라고 한다면 혼인신고를 안 해요. 네. 그러면 한 사람 이름으로 예를 들면 제가 담보대출을 받고 배우자가 전세대출 받고 네. 신용대출 받고 네. 부모님 도움 받아서 자기 자본 1억 2억 가지고 뭐 12억짜리를 사더라고요. 그렇죠. 불안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조심해야 돼. 이러다가 금리 오르면 큰일 날 수 있다? 선생님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절대 그럴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금매로 팔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출 이자 한 2배 정도 올라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3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필요하다면 사시면 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절대 최적의 타이밍은 우리 잡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잘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유하려면 리스크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진짜 아까 이분이 전세 살까라고 했었던 거는 무주택자신 것 같고 하니까 실수요자잖아요. 네. 가장 중요해요. 한 주택은 꼭 있으셔야 돼요. 보험입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 보험할 때 내가 사고 안 나니까 보험 가입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니까 사는 겁니다. 보험은 뭐예요? 혹시라의 어떤 문제, 혹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보험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인플레이션 올라갈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폐 가치 방어를 하려면 저는 전세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전세 사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 주신 분이 전세 사셔도 되냐고 했는데 네. 가점 점수가 한 7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깝잖아요. 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는 아파트에 청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전세 사셔야지. 그런 분들은 이제 전세보다 저는 월세 살아보고 월세도 괜찮고. 계약금을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냥 무작정 전세 산다. 물론 자금력이 너무 부족해. 네. 종잣돈이 하나도 없어서 계약금도 마련하지 못해. 이런 분들은 뭐 전세든 월세 사시면서 종잣돈을 더 모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막연하게 사실 자금력,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돈 있어. 현금이 10억 있는데도 전세 살고 있어. 전세를 10년 동안. 그러면요, 전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할게요. 전세가 10억이면 10년 후에 명목 가치는 10억 그대로인데 실질 가치는 7억 4천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내 친구는 집을 샀다? 나는 전세고 10년 지나면 금액은 10억인데 실질 가치는 7억 4천이고 내 친구가 산 집은 20억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친구가 10억을 벌었느냐? 실제로 10억을 번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 방어하고 대출이자 따져보면 친구는 실질적으로 한 4억 정도 번 거고요. 세금까지 따져보면. 네. 하지만 나는 7억.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자금이 되시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하나로 진짜 대표님 검단 쪽 분양권을 청약해 보려고 합니다. 금단에 분양을 받아서 뭐 거주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 이제 인천 지역이 특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인천에 괜찮은 데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한 데가 저는 서울이 아니면 서울은 뭐 택지지구라는 게 이제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빈 땅이 없죠. 그러면 서울이 아닌 지역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택지지구로 가라고 하거든요. 원도심보다는. 왜냐면 앞으로 이제 인구가 어떤 식으로든 늘어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살아남을 지역이 어디느냐. 일본 같은 경우에 어디가 살아남았냐면 역세권. 네. 역세권. 두 번째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들. 그렇죠. 세 번째가 주거 환경이 좋은 곳들. 네. 근데 이걸 갖추고 있는 데가 신도시예요. 신도시에 지하철역이 들어오거든요. 금단 또 지하철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송도도 마찬가지고 송도도 사실 지금 좀 불편하죠. 옛날에 더 불편하다가 지금 지하철 1호선 들어오기도 했고 인천 지하철 앞으로 GTX도 생깁니다. 금단 또 마찬가지예요. 지하철이 먼저 생기면 좋겠는데 먼저 생기는 곳은 제가 볼 때는 판교 신도시나 광교 신도시가 운 좋게 신분당선이 먼저 연결이 된 거고요. 그거 외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교통망 생기죠. 신도시 살기가 너무나도 좋죠? 신도시 한번 살아버리게 되면 이제 다른 데 살지 못합니다. 못 나갑니다. 학교, 편의시설, 네. 새 아파트에, 공원에, 맞아요. 교통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금단 쪽은 일자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인천에서는 송도하고 청라하고 금단 신도시 세 군데를 꽂았거든요. 네. 그래서 금단의 분양권 실거주 목적이라면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요. 최근에 분양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지방에 아주 안 좋은 곳 입지 네. 또는 뭐 저기 외곽 저기 휴전선 부근에 아파트를 지어도 이제는 분양가가 4억이 다 넘습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최소가 4억 5천 정도 나와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4억 5천 정도 나오는데 금단의 분양가가 얼마냐고 했을 때 입지가 신도시의 지하철역에 뭐 다 좋잖아요. 주거 환경도 좋은데 지금 나오는 그 정도 분양가 가격이라면 저는 충분히 관심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네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대우 푸르지오 더 파크에서 맞아요. 네, 5억 7천 정도 분양가가 나왔어요. 괜찮지 8세 않아요? 기준. 그리고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아요? 맞아요. 공공택지니까. 적용됐습니다. 적용되니까 5억 7천이 나오고요. 아까 써서 얘기하잖아요. 휴전선 부근의 아파트를 분양을 해도 4억 5천 나온다니까요. 지금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비에 뭐 건축비에 따져보면 4억 5천 기본 나오는데 1억 더 주고 저 같으면 그쵸. 휴전선 부근에 4억 5천 살 바에는 저는 금단신도시에 1억 더 주고 분양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코디 반가워요. 원풀, 네, 1주택자인데 북위례 검단 푸르지오 청약에 예비 당첨됐습니다. 전 분양권 거래를 하고 싶었는데 전매 가능. 그런데 이번에 손피 분양권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점 1주택자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84 타입 5억 극 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금단에 네. 북위례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금단 푸르지오 아까 이번에 우리가 네, 얘기한 푸르지오 거 그거 하나 더 하고 싶다는 거죠. 예비 당첨 되셨나 봐요. 자금 되시면 하세요. 이게 신도시는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입지가 이제 금단 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렇게 네, 네, 나눠지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물론 1단계가 좋기는 한데 1단계에 지금 분양하면 이거보다 높게 나오겠죠. 우선은 분양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고요. 지나간 거 후회하지 마십시오. 2년 전에 했었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2년 전에 1단계 그때 저렴하게 했었어야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한다니까. 그래서 몇 년 지나보세요. 아, 그때 풀어줘 할 걸. 저는 이런 얘기 반드시 할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되시고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돈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자금력이 되고 할 수 있는 분들 또 필요한 분들이라면 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택지지구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비 당첨이면 이제 순서가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하면 김치국 맛입니다. 그렇죠. 순서가 와야 말이지. 하지만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저층이 아니면은 좋은 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잡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실거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제가 진짜 금단신도시 몇 년 만에 왔나? 장릉지구 문제됐을 때 장릉 한번 2년 조금 넘었어요. 그때 한번 오고 네. 푸르지오 있잖아요. 우리 북쪽에 우미린 더베뉴. 네, 더베뉴 네, 네. 더베뉴 사전 점검할 때 오. 그때 직방 21년도예요, 그때. 21년도 맞아요. 네, 네. 그 직방 아파트 언박싱이라고 사전 점검 촬영하러 한번 왔었고 그래서 그때 오셨구나. 금단 세 번째 왔는데 항상 마음은 빨리 가야지라고 했는데 마침 오늘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마치고 제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거의 1년 반, 2년마다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 진짜 천지개벽 아니에요? 많이 달라졌어요. 깜짝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타고 와봤는데, 그때 금단이 맞나? 시간이 이 시간만큼 이렇게 변했다고? 그럼 앞으로 또 얼마나 달라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짜 더 기대가 되죠. 네, 기대됩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TPO님 두 분 강의 모두 잘 보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2개, 오피스텔 한 채 보유 중인데 앞으로 비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쪽 추가로 늘리는 게 좋을까요? 향후 10년 동안 주택은 보유하고자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네. 일단 어딘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오피스텔 한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다면 일단 나이가 몇 세신지는 모르겠는데 오피스텔이라든지 우리 구독자 나이를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은 것 네네. 같긴 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상가는 물론 아주 좋은 상가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잘 나오는 상가를 운 좋게 딱 잡을 수 있다면 하셔도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가 같으면 요즘 그렇게 상가 분위기가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항상 필요하냐를 저는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이가 30대
또는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경제활동을 더 할 수 있는데 굳이 서둘러서 상가를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똘똘한 아파트에 더 집중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나이대. 근데 질문 주신 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정 수익이 좀 더 필요해 라고 한다면 전략을 이제 임대 수익으로 좀 다시 바꿔야 되겠으나 그렇죠. 나이대가 젊다면 굳이 지금 상가에 욕심을 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토지는 뭐 개별성이 강하니까 그렇죠. 뭐 김포 쪽이든 인천 쪽이든 좋은 토지가 있다면 뭐 토지는 저는 언제든지 always 찬성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파트 쪽을 추천을 더 해주신 것 같은데 똘똘한 게 두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분위기에 저는 굳이 세 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왜냐면 저는 내년에 한 하반기 정도 되면 반등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진짜 걱정했던 것처럼 진짜 고금리 강달러가 되고 만약에 진짜 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다시 우리가 멘탈이 또 한번 나가잖아요. 네. 금리 내릴 줄 알았는데 올라가? 멘탈이 나가면 이 차례가 올 수도 있어요. 왔을 때 이렇게 스르 담아야지. 그렇죠. 스르 담을 수 있는 맞아요. 여력 네, 정도는 네.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확률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 예상한 대로 반등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않은 변수가 항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그 스탠바이는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무주택자가 아닌 2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 더 또 리스크 왔을 때 한번 쓸어 담는 기회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우리가 내년도 상승할 거다 약간의 상승을 얘기를 하지만 아까 쓸어 담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쓸어 담는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기회잖아요. 사실은. 2022년 12월, 2023년 작년 1분기도 사실은 기회였잖아요. 금단 쓸어 담았으면 지금 한 2, 3억 올랐을걸? 와, 그렇죠. 맞죠? 네네. 근데 자금력이었고 겁이 나서 못 들어갔다는 거죠. 제가 그때 사라고 사셔야 됩니다 했는데 무서워서 못 사요. 못 샀어요. 절대 못 아무도 삽니다. 못 그래서 샀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절대 사지 못합니다. 맞아요. 포동TV님, 우미린 클래스 1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소장님, 우리 아까 전에 아라역 시그니처. 바로 앞에는 네, 우미린 더 시그니처고, 맞아요. 우미린 클래스 1은 이제 우리 신검단 중앙역에 이게 여기는 또 어떤 거냐면요. 제우스예요. 제우스. 이름도 잘 들리네. 네. 제우스. 제일 제우스 풍경채 멋있다. 우미린 클래스 1 힐스테이트. 아. 그래서 제우스. 여기도 역세권이잖아요. 네, 역세권에 그래서 여기 아라역에는 호금이 있다 그러면 신검단 중앙역에는 제우스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우스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장 앞을 한번 또 가보면 근데 어떻게 좋겠네요. 보냐는 게 뭘 어떻게 봐. 잘 보고 있죠. 지금 잘 지어지고 괜찮습니다. 있습니다. 역세권이기 네. 때문에 역세권은 살아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역세권이고 이 지도를 살짝 위로 올려보면 그 바로 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오.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있어요. 대박이다. 네.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다는 가지고 것 같아요. 있으면 네. 커피 한 잔 쏘십시오. 네, 커피 한 잔 써주십시오. 유칼립투스님, 안녕하세요. 검단 더파크 이후 또 분양 계획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계획이 있나요? 네, 지금 여기가 검단 더파크거든요. 지금 푸르지오 네, 더파크. 맞아요. 그리고 여기 몇 군데 더 신동아 있네. 건설. AA32 블럭. 네, 신동아 건설 여기가 파밀리 엘리프. 이름도 어려워. 여기 위치만 보셔도 근데 많이 안 남았네. 많이 안 남았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분양 물량 나올 때 잡으십시오. 네. 후회합니다. 근데 이제 청약은 좀 쉽지 않잖아요. 뭐 쉽지 않지. 그 청약 당첨이 돼야 점수도 말이지. 그러니까요. 안 당첨이 돼요. 돼야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소장님 오시자마자 뭐야 여기 아라역 주변 아파트가 더 제일 좋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맞아요. 보시자마자. 가급적이면 역을 끼고 있는 게 나중에 사실 이제 옛날처럼 모두가 잘 사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항상 좋은 거 우리 백도 좋은 백이 결국 가치를 하잖아요. 차도 그렇죠. 좋은 차가 가치를 하듯이 저는 아파트도 옛날에는 이제 다 올라갔다면 이제는 진짜 좋은 거 위주로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거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엘리프를 한다라기보다 그냥 아라역 주변에 지금 6억 5천에서 7억 사이에도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여기 또한 이제 2, 3년 된 신축이기 때문에 좋아요. 네, 좋습니다. TYD 푸르지오 더파크 84B 타입 11층 장첨이 되었는데 결과가 나왔나 보다. 위치가 구도심이고 지하철까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청라 1주택 가지고 있는데 부채가 많아서 3년 후 정리하고 검단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됩니다. 입지를 보면 뭐 1단계가 낫죠. 입지는 지하철역 주변에 1단계 나온 거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다.
좋다고 해야 돼.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 푸르지오 더파크가 가치가 없냐 그러면 일단 신축 아파트의 가치에 브랜드 가치가 있고요. 그래도 금단 신도시에 가격도 5억 대잖아요. 5억 대면 저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 지금 여기가 1단계 위기에 만약에 뭐 우미나 이 자리에 분양을 했다 그러면 이 가격에 난리 나오겠습니까? 났죠. 네, 아니요. 가격도 더 나오고요. 선생님 당첨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당첨이 안 되는데 무슨 팩트 상관이 폭스. 있나요? 그러니까 그나마 당첨이 됐고 네. 좋은 거는 1단계가 좋지만 가격대와 입주 연도를 생각해 보면 내가 원래 나무의 그림의 떡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거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피조피님, 검단 1단계 김포 풍무동 전세 물량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전세 가격 계속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 안 떨어져요. 그래서 2026년 되면 서울대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저는 전세에 난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계속 올라갑니다. 좀 괴로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겠네요. 정말 전세가 물건이 없으니까 정말 전세 살 바에 내가 매매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 밀어 올리고요. 매매 가격 떨어지는 거 받쳐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매매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게 입주 물량이 2022년, 2023년에 문제가 한번 생겼잖아요. 한번 틀어지게 되면 다음에 공급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다.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어려운데 3기 네네. 신도시가 지금 또 토지 보상 안 끝난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도 오래 있습니다. 걸리죠. 네. 김영주님, 올해 생애 첫 주택으로 호반을 구매했는데, 호반 서밋 여긴가요? 1차? 어디 호반 호반을 1차.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위에 네. 호반을 구매했는데, 09년도부터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통장 깨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첫 주택을 구매했으니까 청약 통장이 필요할지 안 할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거 깨서 소고기 사 드셔도 되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1주택 가지고 있으면 거의 당첨이 안 되는데 추천 물량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추천 네. 물량도 있고 실제로 깨버리게 되면 이제 사실 돈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이게. 그냥 소리 소문 써버리고 없이 다 마는 없어져요. 거지. 뭐 외식 한 번 하고 여행 한 번 갔다가 백 한 번 사면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면 나중에 따라 효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가지고 가라는 말씀. 네. 예를 들어서 2주택이나 3주택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살아생전에 무주택으로 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민하셔도 되는데 1주택자들은 추천 물량도 있는데 추천 물량 당첨되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2021년 분위기 좋을 때 네. 추천 물량으로 당첨이 됐는데 몇 번 도전하신 줄 아십니까? 한 번? 한 아이씨. 번에? 한 번 도전해서 당첨되면 그거는 전생에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그렇죠. 67번 도전해서 당첨. 와, 67번이나요? 그 정도 의지는 있어야지. 우리가 한두 번 하고 나는 안 돼 그러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의지는 가져야 된다. 1주택자들도 이렇게 도전하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민박님, 이 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 어떻게 보시나요? 이 편한 그게 세상 어디야? 검단 웰카운티는 여기 아라역에서 금호 바로 옆이에요. 아까 전에 여기 이 자리 위치 좋네. 네, 좋다고 상업지역 바로 옆에. 말씀하셨었어요. 네. 여기 위치 좋아요. 네.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네, 네. 어차피 여긴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세요. 1400세대고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위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없는 사람들의 걱정이지 지금. 맞아요. 피카츄님, 백이 대장 한 곳만 정한다면 어디입니까? 백이 대장이 백이 역을 말하나요? 네, 네. 여기 신검단 중앙역의 대장. 또 왜 한 개를 정하래? 뭐 아마 한 사무처리네. 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제우스 중에 역 주변에 하나를. 역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이거 뭐 편가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역 가까이 여기 제일 풍경채도 아까 제우스라고 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 제우스라는 이름이 생겼겠어요? 제우스가 다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가세요. 어디 하나 뽑기 어려울 정도로 다 좋아 보입니다. 또 뽑으면 저 주실라고?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면 내가 찍지. 김문길님, 소장님, 디에트르 더힐은 어떻게 보시나요? 더힐은 유일하게 현재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 수영장이 있어요. 검단 신도시에. 와 수영장. 네, 실내 수영장? 네, 실내 여기 안에 실내 수영장 좋지. 커뮤니티. 네. 더힐도. 근데 이것도 우리가 분명한 건, 자, 입지적으로 보면 어디가 좋을까요? 100일이나 102 역세권이 좋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거보다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맞아요. 누구라도 다 각자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 1단계, 2단계 역세권이 좋은 거고요. 그거 외에 이게 좋냐라고 하면 저는 금단 신도시에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고 여기 있으면 가격이 더 올라갔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역주변이 입지가 좋으면 가격이 더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는 이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지하철역 들어오고 나중에 GTX까지 들어오면 또 간접 영향 다 받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여유 자금이 있어서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까망콩님 102억 힐스테이트 웰카운티 10억 갈까요? 10억 이거 힐스테이트 지금은 전매 제한 단지라서 10억? 언제요? 10년 후에는 10억 뛰어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내년에 10억 가냐 그러면 그거는 대나무 꽂아야지. 그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10억은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10억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카츄님이 대답해 주신 건가 봐요. 아이씨 20년 장난해. 20년 뒤면은 물가 상승률 따져도 15년은 15억 20억 가죠. 20년 뒤에 얘기하지 말자고. 네네. 2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러게요. 김민우님 학교 때문에 고민이라 검단 유승 한내들 34평 투자 가치도 좋을까요? 의견 부탁드려요. 한내들을 갖고 계신 건가요? 유승 한내들은 한내들은 어디예요? 여기 아라역에서 한신 유승 한내들 여기 유승 한내들은 우선 여기가 초중고 유치원이 초중고가 다 있네? 바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초중고가 필요하고 자금이 이제 좀 부족하신 분들은 가셔도 되겠네. 여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을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한 6억 5천 사이, 7억 사이 이렇게 그럼 지금 1억 차이 됩니다. 나는 거예요? 네, 1억 차이 납니다. 아, 이 고민되네. 1억도 적지 않은 돈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저 같으면 1억 더 주고 저는 좋은 데 갑니다. 그쵸, 근데 역세권. 이게 1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6억, 뭐 5천, 7억도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금력이 되면 저는 좀 더 입지 좋은 데로 갑니다. 저 같으면. 그렇죠. 근데 다들 자금력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초중고가 이 있는 선택을-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맞아요. 가치 그리고 중에 하나죠. 신호등도 안 건너요. 아이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교육 환경을 잘 가지고 있다는 건 향후에도 올라갈 일만 남았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삼남매맘 1단계 금강 펜트리움 더 시글로는 어떤가요? 뭐야 그게? 여기는요. 여기 아라역에서 금강 펜트리움 1차, 2차가 또 있어요.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여기는 주상복합이에요. 아, 오피스텔도 아, 있고 주상복합이에요? 아파트 84타입. 위치는 좋네. 네, 전철역 바로 앞에 있고. 상업지역 바로 붙었네요. 네, 1, 2층 또 상업시설이라서 주상복합. 그래서 근데 가지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그러시겠죠 아마도. 근데 입지가 좋잖아요. 입지 매우 좋은데 우선 세대수가 조금 약하기는 해요. 여기가. 아무래도 이거는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 네. 보다는 아무래도 좀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데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24년 1월이니까 딱 이제 입주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시세 형성이 안 됐어요? 네, 형성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입주를 하셨고 세대수도 별로 없다 보니까 매매 물건이 없어요. 아, 네. 가격이 중요하겠네. 근데 그쵸? 지금 그냥 기준으로 한 7억 5천 선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고 싶다는 건지 가지고 있다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한신더유 캐널파크에 살고 있는데 푸르지오 더파크에 당첨이 되었는데 옮겨가는 게 좋을지 그냥 한신더유 캐널파크에 있는 게 좋을지. 한신더유는 어딘가요? 한신더유는 아까 유승 한내들 여기고요. 한신더유 그리고 금강 펜트리움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인데 절로 간다고? 더파크는 여기요. 저는 이거 대우 푸르지오는 27년도 입주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기는 여기는 입주 연도가 한데요. 얼마예요? 여기는 지금 21년도 9월. 그러니까 입주 연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주변 인프라는 사실 여기 아라역이죠. 알아야긴 더 낫긴 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당장 고민하지는 마시고 일단 추후 상황 좀 지켜보면서 두 채로 가지고 갈지 한번 정리를 해야 될지는 그때 고민해도 네, 늦지 않을 그때 것 뭐 같습니다. 전세를 주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2026년 상황 좀 지켜봐도 2026년에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이 한 7,000호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 올라가면서 반등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분위기 타면 사실 서울이 좀 분위기 타야 돼요. 타야만 수도권 지역들이 영향을 맞아요. 받기 때문에 네네. 강남 집값 뭐 하지 말고 강남 집값 올라갈수록 우리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쪽 지역에 한번 분위기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신이 더 낫다는 쪽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도 입지는요? 한신이 낫죠, 입지는 한신이 당연하죠. 좋죠. 검단 법조타운 생기는데 우리 검단 신도시에 법원 검찰청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지금 착공 10월 18일부터 들어갔거든요. 네. 법원 검찰청이 들어오면은 검단 신도시가 더 좋아지고 좋아지죠. 뭐라도 네. 들어오면 더 좋죠. 그렇죠.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신하고 유승 한내들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신 쪽 뭐라도 들어오면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들어온다고 집값이 폭등하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에요.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뭐라도 들어오면 다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장님, 검단 포함 경기 서북부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의 가격을 보면 검단 경기 서북부 지역이 가격이 저렴한데 김포공항 마곡 직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향후 검단 경기 서북부 지역이 남부에 비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남부권이 뭐 집값이 비싼 건 사실이죠. 네. 서울, 강남 접근성 좋고 교통망 좋고 일자리도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요. 뭐 우리가 거기보다 왜 부족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서북부가 얼마나 좋아질 거냐를 좀 따져봐야겠죠.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관건은 교통망하고 일자리이기 때문에 교통망은 지금도 촘촘한 계획들 많이 발표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좋은 일자리를 네. 저는 지자체들도 좀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요. 국회의원들도 노력해야 되고요. 지자체들도 좋은 일자리,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좋은 일자리 가지고 있는 곳들이 승산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유치에 많은 발벗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많이 필요하고 정말 서북부 지역에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하고 지자체장들 일 좀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최규환님, 101역 자이아파트 이편한 세상 넥스테일 준공 시 수요가 분산돼서 호흡은 푸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입주 시점에는 뭐 입주 물량 영향 받겠죠. 입주 물량 나오면 사실 물량 앞에 장사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1년 정도는 뭐 전세든 매매든 영향을 주는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같이 사는 거지 이것 때문에 호흡금이 뭐 집값이 뚝 떨어진다든지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파트 몇 개 들어온다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물론 단기적으로 6개월, 1년 정도는 뭐 주변 물량이 나오니까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입주 물량 소화되고 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과거에 뭐 잠실에 2만 원 나올 때 강남 전체가 1년 정도 죽 섰는데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신도시가 아파트 물량 한두 개 나온다고 영향을 받겠습니까? 입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역세권이고 편의시설이고 학교, 기본적인 이 현재 가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성국 님도 유지가 되는 거죠. 입지는 안 변함. 맞습니다. 그럼. 네네. 그래서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반 우미린 금호가 21년도, 22년도에 입주를 했고 이제 이편한 세상하고 자이 안단테는 26년도 그리고 입주연도 차이는 나죠. 28년도 벌써 거의 준신축이 다 돼 갔을 때 그러면 입주하는 이게 거기 입주연도 때문에 차이가 나고 신축 아파트 인기가 올라가면 걔들이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기존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입주장 6개월 정도는 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요새 뉴스에선 대출받아 집 사러 오픈런 한다. 또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 규제로 급매물 나온다. 서울 집값 떨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부동산 시장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내년 상황 봐야 되는데 이제 매수자들 집을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대출 규제의 트럼프 불확실성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매수자들이 더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집값 오르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인데 결국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부터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저희 검단 신도시에 이렇게 갑자기 와주셔가지고 급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1시간이나 했습니다. 네, 1시간 진짜 알차지 않았어요? 시간 정말 빨리 갔고요. 빡셨습니다. 빡세셨어요? 아무튼 진짜 이런 기회가 정말 없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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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